오케이. 봅시다. 88페이지.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저번에 우리 했던 거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연결돼서.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 지각, 구성 원소. 뭐였었어? 제일 많은 거부터. 어떻게 배우려 했어요, 이거를? 오신, 알페, 카나크마. 물론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 요거 두 개만 알아도 됩니다. 근데 다 알아두자고요. 순서대로 한 거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가장 많은 순서대로 OCRP 카나크마 이렇게 외워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지각 말고 지구 해보자.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제일 많은 것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 우리가 외우는 방법이 있어는 4글자밖에 안 됐잖아. 4글자. 철산규만이 철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그리고 규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철산규만 5글자구나. 철산규만이. 물론 철과 산소가 제일 많다만 알아둬도 됩니다. 하지만 다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이게 4글자였지.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대답이 안 나오네. 미쳐버리겠다. 산탄수질, 산탄, 수소, 질소. 이 순서대로.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와 탄소가 제일 많다. 알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 외우라고요. 지각부터. 아니면 자기가 편한 순서대로 외워놓으세요. 어떤 친구들 지구가 편하대요. 철산규만이가 편하대. 그래 좋다. 철산규만이부터 외워도 돼요. 지각은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외운대. 알았어. 그렇게 상관없어요. 물론 시험에는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다. 요거만 나와요. 하지만 다 외워놓자고요. 다. 왜? 시험 문제 약간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생명체는 산탄수질 이렇게 알아두라고요. 저 중에서 혹시 못 읽는 원소기호 있나? 모르는 원소기호 있나? 없어. 저기 있는 SI가 뭐야? SI. 규소. 오케이. 그 다음에 N은 뭐야? N. 걸렸다. 딱 걸렸잖아. 봐봐. 아니요 했는데 딱 걸렸잖아. N은 질소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높아심에 물어봤잖아. 근데 딱 걸렸죠. 나의 레이저에 바로 파마박 당첨 축하. 그래. 신청 스티커 10장 배부할게요. 갑니다. 다 외워요. 지금 빨리 외워요. 지금 빨리. 그래야지 나랑 대화가 된다고 이제부터 수업하는 내용이. 철산규만이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빠른 순서대로 지각은 OCRP 카나크마 생명체는 산탄수질 산탄총 맞았는데 수질이 안 좋아졌대요. 지구는 외우는 방법 없어요. 철산규만이 없어요. 얘도 없어요. 오신 어이 오신 알을 때리라고요. 알페 카나크마 없어요. 외우는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됐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산소 봐봐. 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빼고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지. 생명체도 제일 많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하고 지각을 구성하고 요게 두 개를 나눈다면 지각과 지구와 생명체를 묶어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에 보니까 탄소가 있어요. 생명체에는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없는 생명체 구성 원소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탄소가 다 있습니다. 탄소가 없는 생명체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생명체는 무조건 탄소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각과 지구에는 보니까 규소가 있지. 규소. 자, 이제 이런 이유들이 하나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거야. 탄소와 규소의 공통점 아는 사람. 바로 선물 줍니다. 바로 선물 줍니다. 탄소와 규소의 공통점 아는 사람. 안정성 아니야? 10,000원짜리가 없다. 진실이시? 안정성 아니야? 바로 선물 줍니다. 몇 줄기였던 거? 뭐? 땡! 한번 땡 되면 기회가 없어요. 안정성이 있지. 땡! 그거 약간 좀 부족해서 그래.
안정성이 안정성이 아니에요. 안정성이 좀 부족. 안정성 따지면 헬륨하고 네온하고 아르곤이 훨씬 더 안정성이 있죠. 자, 2,000원. 합성 안 한다? 어때? 합성 안 한다? 응? 합성을 안 한다. 잘. 일단 땡이야. 일단 땡이 땡다 소는 기회 없습니다. 이제. 같은 주기. 같은 주기에 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거는 나는 애들. 땡! 5초, 안정적인 4초, 결합이랑. 3, 2. 그렇다면 다른 거는 얘도 비금속인데. 결합 안정성. 다시 3초, 2초, 1초, 0.5초, 0.4초, 2,000원. 너무 적어서 그러나? 알았어. 5만 원짜리 거네. 찾으면 안 돼. 14점인데. 5만 원. 0.5초, 0.3초. 땡! 아, 아쉽네. 정답 나올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다행이다. 다음 주 피자 먹어야지. 원작과 전자가 되게. 그래, 그게 정답이에요. 아 14족인데. 아까 땡 됐었잖아. 깜빡깜빡. 땡안 됐으면은. 아쉬워요. 그래요. 얘가 뭐냐면 규소와 최고의 집중력을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14조. 돈을 꺼내니까 막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아주 그냥 이런 자본주의에 물든 이런 인간들. 현신거. 그래서 규소와 여기 있는 탄소는 14족으로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전부 다 4개. 4개야. 그래. 탄소도 마찬가지야.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예요. 첫 번째 궤도의 전자를 빼야 되겠지. 이거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잖아. 탄소부터 한번 해봐봐. 탄소가 몇 번이야? 4번. 에이 씨. 6번이죠. 6번이니까 첫 번째 궤도의 전자 2개 빼라고요. 그래서 4개의 원자과 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규소는 몇 번이야? 14번이니까 첫 번째 2개 빼고 그다음에 8개 빼고 4개 남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거야. 이게 뭐가 좋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면은 여기에도 다른 원소가 결합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결합, 여기도 결합. 다양하게 결합을 할 수 있어. 이것뿐만 아닙니다. 얘네들끼리도 탄소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얘만 그리면 얘네들끼리도 탄소하고 탄소끼리도 결합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계속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고분자 물질까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하고 여기 있는 전자가 또 공유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중 결합도 만들어지고 다양한 결합들이 만들어져요. 이 전자와 이 전자가 또 돌아다니면서 공유하면은 삼중 결합 값이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탄소의 장점이고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게 장점입니다. 시험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100% 나옵니다. 안 나와? 학교가 구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탄소와 규소가 지각과 또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라는 거. 네 개. 그래서 규소부터 보면은 이제 왜 지각과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규소가 그래도 많은 편이잖아. 산소만큼 많지는 않지만 지구는 철만큼 많지 않지만 지구에 있는 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다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어디? 땅 속 어디? 멘틀보다 더 깊이 있죠. 외핵과 4개 주성분이 철과 니켈이었잖아요.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바로 이거야. 여기서 수소 같은 경우는 우주 초창기 때 만들어졌지만 나머지 원소들은 별이 진화하면서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 기억나요? 네.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우리가 보면은 여기 있는 탄소하고 산소 이런 물질들은 적색 거성,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적색 거성이 진화할 때 만들어졌고요. 거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지. 하지만 나머지 원소들은 얘네들은 전부 다 언제 만들었어? 거의 다. 다들 초신성 때 만들었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죽을 때.
멸망할 때 그때 만들어졌었던 거였어. 물론 얘네들 말고 다른 원소들도 있잖아. 더 무거운 원소들. 걔네들은 초신성이 폭발할 때. 그전에는 철까지 만들었어. 초거성이었지. 초거성할 때는 철까지만 만들고 더 이상 무거운 원소를 못 만들었어요. 철이 비교적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건 초신성 폭발이 될 때 만들어졌었어요. 여기서는 보니까 철이 엄청나게 무거운 원소네요. 여기서는. 뭐? 질문? 아이씨 나 질문이라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뭐냐면 결국엔 뭐가 되는 다 돌이 되는 거야. 암석이 되는 거야. 암석.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을 잘 보니까 산소와 규소가 많더라.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냐면 규산염 강물이라고 해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 광물이라 하냐면 돌이 있으면 암석이 있으면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암석이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원소들이 있겠지 이 속에도. 이걸 광물이라 그러는데 근데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 부르는 거야. 여기에는 규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요. 규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결합을 하고 있어.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항상 안정화되려고 안정적으로 있으려고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합하는지 볼게. 이제 자 규소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 했어요? 4개라고 했지.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 이렇게 그린 그림은 사실은 틀린 그림입니다. 틀렸어요. 저. 아까 틀린 그림 내가 그린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게 맞는 그림이냐? 전자잖아. 얘는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잖아. 전자끼리는 서로 간에 밀어내려고 하겠다. 그러면 2차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지만 사실 얘는 규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야. 3차원 공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최대한 멀리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최대한 멀리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다시 봐봐. 규소가 가운데 있으면 안 보는 친구에서 다시 보는 거야. 여기 있으면 전자가 여기 이렇게 그림처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있어야지 최대한 멀리 있는 거야. 입체적으로. 됐죠? 요걸 우리가 무슨 입체라고 부르는 거야? 중학 1학년 때 배웠잖아. 정사면체라고 불렀지. 봐봐 그럼 규소가 실제로는 규소의 원자핵이 규소가 몇 번이야? 14번이야. 그러면 14번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규소면은 그러면 전자가 입체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구나.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 구조로. 입체로 보여요?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입체로 보여요? 정사면체로 안 보여요? 보일 때까지 수업 할게요. 그러면 7시까지 오늘 어떻게? 보여 안 보여? 입체적으로 보여? 고맙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원자과 전자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의상으로 이렇게 그린 거야. 사실은 틀린 그림이라 틀린 거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요. 여기에 산소가 결합됩니다. 여기에 산소가 결합되고 여기도 산소 이렇게 4개가 결합돼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 어떻게 쓸까? 규소 1개, 산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게 기본 구조라고 해요. 기본적인 구조. 됐죠? 원영이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온으로 간다면은 이온가라고 한다면은 물론 여기 있는 규소와 산소는 이렇게 공유되어 있습니다.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공유 결합입니다. 전자를 공유하고 결합했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온이 된다면은 봐봐라. 야, 규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이온일까 생각하면 해볼까? 체외각 전자 4개니까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잖아. 8개를 채우려면은. 그러면 잃어버리는 게 편해? 얻는 게 편해? 잃어버리는 게 편하지. 그러면 얘는 4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차근차근 가는 거야.
몇 번이야? 6번이야. 체외 같은데 몇 개야? 4개야. 4개면은 체외 같은데 6개야. 8번이야. 상수. NG야. 다시. 산소는 몇 번이야? 8번. 8번. 8번이라고. 8번이야. 체외 같은데 몇 개야? 6개야. 6개면은 채우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해. 채우는 게 엄청 그래, 채워야죠. 8개를 채우는데 8개만 만족하면 되는데 2개를 얻는 게 편하겠지. 2개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얘가 4개 있대. 계산을 해보라고요. 플러스가 4개고요. 썩을 거. 그다음 얘가 4개래요. 얘가 1개고요. 얘 1개고요. 그다음 얘는 몇 개라고? 얘가 4개가 있대. 하나, 둘, 셋. 4개가 있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4.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4 마이너스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 규산염 강물의 기본 구조입니다. 요게. 됐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규산염 사면체라고 불러요. 규산염 사면체. 사면체 구조니까 당연히 알죠. 규산염 사면체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형태로 대부분의 지각에 있는 돌들이 이러한 형태의 구조물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다른 물질이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냐면 마이너스 성질 띄고 있으니까 양이온, 알루미늄 이온 같은 게 결합할 수도 있고 철이 결합할 수도 있고 칼슘이 결합할 수도 있고 나트륨이 결합할 수도 있고 칼륨이 결합할 수도 있고 다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끼리도 결합할 수가 있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볼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내가 간단하게 그릴게.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이러한 형태로만 광물을 구성해서 돌이 된 형태의 돌이 있거든.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독립형 구조라고 불러요. 독립형 구조. 이러한 돌은 뭐가 있냐면 이거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어. 중1 때 왜 돌 배웠잖아. 돌. 흑음모 배운 적 있나? 네. 흑음모. 백음모는 들어봤나? 백음모. 중1 때. 그래서 추억에 돌 이름이 나와요. 감람석이라고 있습니다. 맞아. 초록 색깔 나요. 맞아. 칠판하고 비슷한 색깔이야. 얘는 약간 연한 녹색이야. 맞아. 있어. 감람석이 대부분의 독립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감람석이라는 돌은 약간 초록빛깔 나는 그 돌은 이러한 형태의 물질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다는 얘기야. 다른 거랑 연결이 안 돼 있어. 얘네들끼리 연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야. 이런 형태로만 쭉쭉쭉쭉 독립적으로 있다고. 그게 모여가지고 감람석이라는 돌이라고 이름을 명칭을 정해놨다고요. 앞자에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칠게요. 외우라고 하는 거야. 외워야 돼. 이거. 오늘은 암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런 독립형 구조가 있어. 이 독립형 구조에서 산소 원자 하나가 떨어지고 또 다른 요 구조가 또 결합을 해.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해돼요? 그러면 독립형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떨어지고 또 다른 구조가 결합하니까 얘가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는 이렇게 안 돼요. 불가능해. 얘가 약간 삐우뚱해집니다. 삐우뚱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씨 그림이 안 나와. 똑같이 못 그려요. 책에 있는 그림하고 내가. 책을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됐나? 단사슬 구조 보입니까? 산소 원자 하나 떨어지고 또 다른 독립형이 결합하고 또 다른 독립형이 결합하고 계속 결합하는 거야. 지그재그로. 그래서 단사슬 구조가 나오는 거야. 요거는 이름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휘석이라네요. 휘석. 책 그림 봐. 책 그림. 몇 페이지냐 그게? 89페이지다.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도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단사슬이 있는데 이 단사슬이 또 결합해 있는 거야. 2개가 있어. 사슬이. 그걸 뭐라 불러? 복사슬이야. 복사슬. 그림 보세요. 책 그림. 89페이지 그림. 복사슬 어떤 구조인지 보여요? 얘는 예시가 각 섬석이라고 불러요.
복사슬은 여기 단사슬이 있는데 이 단사슬이 또 이렇게 결합하여 있는 구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복사슬이 여러 개 결합한 건 아니야. 독립형 구조에서 산소 원자가 3개가 떨어지고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판 형태로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판상 구조. 판상. 흑음모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막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흑음모 이거 나는 이게 중학교 때 과학실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돌인데 만졌는데 딱 손으로 부셨는데 갑자기 얇은 판이 촥촥 쪼개지는 거죠. 본 적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 아쉬워요. 어느 지역을 갔는데 돌이 부스러지길래 이렇게 손가락으로 부스렀거든. 뗐거든. 떼니까 얇은 판 모양으로 탁 이렇게 쪼개지더라고. 내가 지금 방금 뭐라 했어요? 쪼개진다고 했지. 그렇지? 쪼개진다고 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일정한 모양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쪼개지는 거야. 분필은 뭐라고 할까? 분필은 얘는 일정한 모양으로 막 딱딱딱 모양이 형성되고 있냐? 아니요. 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바로 돼요. 분필을 어떻게 된다 말하요? 분필이 쪼개진다 표현해 너네? 분필이 뭐라고 표현해요? 부셔진다. 분필이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인데. 초성 힌트 줄까요? 초성 힌트. 김새. 분필이 어떻게 된다고? 깨진다고 그러죠. 깨진다고. 분필이 깨집니다. 분필을 쪼개진다고 표현 안 해요. 이렇게 일정한 모양이 없이 나눠지는 건 깨진다고. 자, 아무튼 얘는 일정한 모양이 있어요. 쪼개진다고 표현해요. 흙은 뭐냐면 유유 슬퍼서 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입체형 구조를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입체형 구조.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얘네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입체를 만들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해요. 망상 구조. 망상 구조는 두 개가 있어요. 장석과 석영. 석영 본 적이 있지 너네? 석영. 크리스탈 같은 거. 너네 보수상 같은 데 금은방 같은 데 가면은 석영 같은 거 실제로 해놓은 전시해 놓은 데가 있어요. 또 너네 부싯돌을 알지? 부싯돌. 불 나오는 거. 해본 적이 있어야지 이런 거를. 아쉽다. 아무튼 그래요. 그게 석영이에요. 장석은 약간 분홍빛깔 나는데 얘는 약간 달라요. 하지만 망상 구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게 대부분 장석을 많이 볼 거예요. 살면서. 사람 이름으로 갈 거예요. 장석이라는 애가 있어요. 걔가 망했습니다. 자, 이름 붙여서 갑니다. 이제 이거 다 외워야 돼요. 통으로. 그냥 외워야 돼. 근데 그냥 외우는 게 낫냐? 말 만들어서 외우는 게 낫겠지. 나는 몇 년 전에 안 잊어버리니까.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은품을 걸었어. 요거 외우는 기똥찬 방법을 알아오는 학생에게는 바로 10,000원을 주겠다 했거든. 한 남학생이 저렇게 졸다가 찾아왔어요. 저렇게 졸다가 찾아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선생님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독립형 감남소 다사슬 휘서 복사슬 각선성 판상 흑음모 망상 장석 석영 이렇게 외우면 돼요. 노래하면서요. 이 외워지냐? 흑음모는 뭔데? 독립형 노래하면 돼요. 꺼져! 바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조용히 오더니 선생님 저 알아냈어요. 기대를 안 했어요. 해봐. 독감에 걸려서 단번에 휙가닥. 여기까지 괜찮았어. 좋아. 맞지? 독감에 걸려서 단번에 휙가닥. 억울한 거야. 복수를 각오하고 누구한테? 장석이한테. 판사를 찾아갔더니까 판사가 망했다 장석아. 기똥차더라고. 너는 어떠냐? 기똥차지 않냐? 독감에 걸렸어. 단번에 휙가닥. 복수를 각오하고 판사를 찾는 망했다 장석아. 이 자체가 길잖아. 빈신아. 안 그래? 이 자체가 길잖아. 이 자체가.
이렇게 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려요. 안 보잖아. 책 안 보잖아. 다 기억이 나. 이렇게 하니까. 니는 어떻게 배울래? 마음대로 배우세요. 이거 처음 들었잖아. 어때? 외워져? 외워져 안 외워져? 외워져? 그래. 자, 그래요? 외우시죠?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됩니다. 나머지 거기 있는 감남석과 휘석과 각성석, 흑흑모, 작성석, 허경의 쪼개짐과 깨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외울 거예요. 지금 요거만 먼저 외워놓으세요. 현재. 이 더러운 자본주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 한번. 요걸 외워야 되냐, 진짜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되죠. 일단은 하기 전에 너무 중요한 문제는 이걸 빼놓고 갈 수가 없다. 92페이지에 8번 문제. 거의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92페이지 8번 문제. 바로 갈게요. 규산형 3회체입니다. 요거야. 지금 내가 그려놓은 요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A. A는 이주기 원소이래. A가 뭔데? 규소잖아. 규소. 잘 생각해. 규소 몇 번이었어? 아까 14번이었어. 그러면 수헬 1주기 끝. 리베 붕탄지산 풀 4까지 2주기 끝. 그 다음에 규소가 있죠. 3주기죠. 규소만. 그래서 주기율표가 중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주기율표를 먼저 수업을 했던 거예요. 다음 B는 산소잖아. 산소는 몇 족이야? 몇 족? 16족이죠. 6족은 안 배운다고. 그래서 주기율표를 먼저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해가 되나요? 틀렸어요. 아무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A가 B보다 작다. 네. OC 맞잖아. 네. 맞지? 산소가 더 맞지? 그러니까 맞지? 자, 리을. 규산열 3회체는 전기적으로 음전을 뜬다. 얘기했잖아. 보여줬네. 됐나요? 네. 오케이. 이렇게 파악을 하세요. 11번 봐봐봐.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다음 페이지 쭉 가세요. 94페이지 갑니다. 여기도 또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이번 시간에 외우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파티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생각하는 걸 좀 할 거야. 역학 시스템 들어갈 거거든요. 아이고. 독감에 걸려 단번에 힐까다 복수를 각오하고 판사를 쳐서 망했다 장소가. 외우세요. 외우세요. 다 외워야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출게요. 산탄수질. 산탄수질에 초점을 맞출게요. 산탄수질. 이 산탄수질이 결국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봅시다. 물론 여기 있는 원소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물질이 과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책과 다르게 나갈게요. 탄수화물부터 볼게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뭘 탄수화물이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응? 뭘 탄수화물이 합니까? 포도당 같은 거, 밥, 그래, 밥. 또 죽, 빵, 다 탄수화물이라 부르지. 그때 탄수화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 있습니다. 구성한 원소. 그게 뭐냐면 탄소와 산소와 수소와 산소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만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탄수화물은 밥과 죽과 빵, 포도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산소, 탄소, 수소. 붙여서 읽어봐. 뭐라 읽으면 돼? 아니 붙여서 읽어보라고요. 영어로 초라고 읽어요. 초. 그래서 탄소는부터 먼저. 이 초로 구성되어 있는 요 물질들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이지 당. 무슨 당으로 끝나는 게 전부 다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이 한 개로 되어 있어. 그래서 단당류라고 불러요. 단당류. 포도당 들어봤지? 네. 그게 단당류야. 근데 포도당만 들어봤잖아. 과당 들어봤나? 과당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할 겁니다. 갈락토스 들어봤어요? 갈락토스 못 들어봤나? 갈락토스. 갈락토스
못 들어봤나요? 그래요? 포도당 들어봤죠? 네. 과당 들어봤죠? 네. 갈락토스 들어봤어요? 갈락토스? 네. 왠지 들은 느낌이 안 나냐 이제는? 응? 포도당 들어봤죠? 네. 과당 들어봤죠? 네. 갈락토스 들어봤나? 갈락토스? 네. 갈락토스 들어봤어? 갈락토스? 아유. 포도당 들어봤나? 네. 과당 들어봤나? 네. 갈락토스 들어봤나? 네. 자 이제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갈락토스 들어봤나요? 갈락토스? 네. 지금 들어봤잖아. 갈락토스 그래요. 그런 애들 다 단당류라 부르는 거예요. 단당류. 포도당, 과당, 과일이 많아서 과일. 그래서 과당. 갈락토스. 얘는 뭐냐면 토오스, 토스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외우면 되는 거야. 모든 거는. 갈락토스 같은 경우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입니다. 단당류야. 우유 속에 갈락토스라는 당이 들어있어요. 됐죠? 포도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포도는 과일이잖아. 가라 갈락토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단당류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당이 있습니다. 이당. 이당류라 불러요. 이당류. 몇 엿당 들어봤나? 네. 설탕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젖당은 들어봤어요. 들어봤나? 우유 속에 젖당이 있습니다. 우유 속. 너네 신선한 우유 있지. 소에서 갓 짠 우유. 저 소에서 갓 짠 우유를 딱 먹잖아. 그러면은 그 맛이 고소하면서 끝맛이 살짝 단맛이 나. 실제. 그 속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어. 근데 딱 먹고 나서 먹을 때 고소한 느낌이 나면서 걸쭉하면서도 뒷맛이 살짝 단맛이 납니다. 그게 바로 젖당이야. 젖당. 난 먹어봤느냐? 못 먹어봤어. 그래서 엿당. 엿당은 왜 만들어지냐? 엿 속에 있어요. 너네 물엿 속에 엿당이 있어요. 응? 너네 그 뭐야? 응? 뭐 만들 때 우리가 왜 조청이라는 그 조청을 굳혀가 엿을 만들잖아. 그거 만들 때 그래 쌀에서 나오는 거야. 거기에 엿당이 들어있어서 그걸로 엿을 만드는 거예요. 얘는 포도당하고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하면 책이 없어요. 요 내용이 적어요. 써야 됩니다.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합쳐지면 엿당이라 부르는 겁니다. 내가 쓰고 안 지울게. 요거는 요 정도는 외워놔야 돼요. 요걸 외워놓잖아.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까지 이 부분은 다시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설탕은 유명하잖아. 설탕이 사실은 이당류예요. 이당류. 기본적으로 포도당은 항상 따라갑니다. 포도당에다가 순서대로 가면 돼.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게 설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흑설탕, 하얀색 설탕, 갈색 설탕이 포도당하고 과당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젖당이 때 있지. 젖당.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요. 포도당에다가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젖당이라고 불러요. 포르투갈 젖. 이렇게 해서 외워놓는 거예요. 됐죠? 네.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물론 여기 두 개가 더 있지만 지금은 안 적어놨을 뿐입니다. 다음에 이당류는 엿당, 설탕, 젖당이 있는데 엿당이 포, 설탕은 포과, 젖당은 포갈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는 구조구나. 다음에 하나 더 단당류 말고 이제 이당류, 다당류가 있어. 다당류. 당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야. 다른 게 아니야. 녹말 들어봤잖아. 밀가루, 녹말. 포도당이 계속 연결되면 녹말이 됩니다. 식물이 저장하는 포도당이죠. 식물이 포도당을 계속 저장해서 축적을 하면은 녹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들어는 봤을 거야. 중학교 때, 중3 때 글리코젠 3학년 때 배워 이제. 승민아 너는 그때 배워. 3학년 2학기 때 배워. 쌤들이 다 얘기해 주세요. 얘기했나? 글리코젠은 동물들이 포도당을 쭉 해서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합니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글리코젠. 순대 간 있잖아. 고소하잖아. 그게 글리코젠 때문이에요. 순대 간을 먹었는데 단맛이 나 안 나? 단맛은 안 나잖아. 그치? 녹말 단맛은 안 나요. 이 자체가 단맛은 안 나요. 근데 선생님 밥은 녹말이잖아요. 그래. 빵도 녹말이잖아요. 그래. 근데 단맛 나던데요? 그거는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돼서 나는 거지. 그래. 아밀레이스 때문에.
다음에 하나만 더 적을게요. 셀룰로스. 얘도 다당류입니다. 셀룰로스 또는 셀룰로스 상관없어요. 얘는 식물세포의 세포벽이에요. 식물세포의 세포벽 성분인데 얘도 다당류예요. 당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전부 다 탄수화물. 됐죠? 요건 책이 없어요. 요거 적어 놓으란 얘기야. 있어도 빠져있는 내용이 있을 거야. 아무리 자세하게 있다 하더라도. 학생님 이거 했어? 분해 성분 분해. 성분 분해. 분해해서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는 얘기 했겠네. 학생으로 달리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만 알아두면 어떻다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날까지 이걸 다시는 안 봐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했다고요. 이 탄수화물이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당이 전부 다 탄수화물이구나. 그리고 이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형태는 얘네들을 우리는 생명체들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사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 혹시? 1g이었으면 몇 킬로칼로리 에너지 되는지. 오케이 기억나네요. 다음 주에 피자 3개 먹어. 네. 1g에 4kcal 에너지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잖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밥. 좀 전에 내가 얘기해 줄게. 고기도 있어야 되니까. 단백질도 있어. 지방도 있어야 되니까. 있어 봐봐. 다음에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물론 우리가 지방이라고 말을 해요. 지방이라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방이라 말하는 게 사실 앞에 두 글자가 빠져 있는 거야. 풀네임이 있어요. 원래. 중성지방. 중성지방. 그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방이야. 그 다음에 그 지방은 원래는 더 큰 범주가 있어요. 지질이라고. 지질. 나는 분명히 지라고 적었어요. 어떤 미친놈은 저기 시라고 적어놓고 이게 왜 나오냐고 여기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애는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라고 적었습니다. 얘가 뭐냐면 3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 바로 요 지질에 포함되는 거야. 중성지방이 폴리임입니다. 중성지방. 지질은 그럼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똑같아요. 초초, 탄지까지 초초, 지방도 초. 그다음 두 번째,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이거는. 지금은 내가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게요. 인지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지질. 세포막의 성분입니다. 세포막 성분. 요것만 적어놓고 말게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거야. 몇 개월만 친해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테로이드.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요. 처음 듣는 게 아니야. 그래,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잖아. 그 주사가 뭐냐면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이런 물질을 맞는 거야. 근데 왜 맞아? 스테로이드를 성장업체 성장 과로 성장보다도 근육이 그러니까 뭐냐면 남성 호르몬이 성호르몬이 그냥 진짜 성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지만이 근육이 막 뿜뿜합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안 돼. 그러면 근육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이 안 키워져. 그래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육이 엄청나게 키워져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보면은 남성 호르몬 분비 안 되잖아. 근데 여자들이 막 근육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 알통이 막 이만한데 여자가 다리에 근육이 막 이만하게 잡히는 여자들이 있어. 100%야. 스테로이드,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중독이야. 조심해야 돼. 스포츠 선수들이 가끔씩 하잖아. 자기 노력을 하는데 노력에 대해서 조금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급하니까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성분을 막 맞습니다. 주사를 맞고 운동을 해요. 근육이 막 생겨. 옛날에 야구 선수 중에서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구 선수 이름이 별명이 약재환으로 별명이 됐습니다. 약재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막 너무 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두산에 있는 선수였는데 난 정확한 풀림 얘기 안 했다. 네가 얘기했다. 나는 얘기 안 했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성호르몬 맞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 건강에 안 좋죠.
아무튼 자, 중성지방 요거 그림만 그릴게요. 그림과 명칭만 그릴게요. 잘 봐봐. 중성지방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꼬리가 다리가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세워진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세운 그림은 이렇게 되겠지. 아무튼 이 머리 부분이 뭐냐면 얘가 글리세롤이라고 해요. 글리세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게 헷갈린다고요. 나중에.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도 있죠. 헷갈립니다. 아무튼 지금은 요게 적응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리 있지. 다리 여기 다리 3개. 요 3개의 다리를 우리가 지방산이라 불러. 지방산. 너는 배운 적 있는데 중1 때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나? 아무튼 머리 부분에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이 3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게 중성지방의 그림이라고요. 우리가 먹는 삼겹살 비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비계가.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 지질 같은 경우도 에너지를 내지. 에너지를 내는데 주요 에너지원은 아니야. 그러니까 주요 에너지원이라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었어. 밥과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에 있는 지방을 먹었어.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탄수화물이 일바로 먼저 이용이 되는 겁니다. 막 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이 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주요 에너지원이라 하는 거야. 얘도 에너지 냅니다. 에너지. 1g에 9kcal 에너지 내요. 1g에 9kcal 에너지 내요. 하지만 탄수화물이 먼저 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지방이 쓰이는 거예요. 얘가 이빠라고 그래요. 이빠. 물론 어떤 약을 먹으면은 지방을 먼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약도 있긴 있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사용화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자, 세 번째. 이게 복잡합니다. 내용이 복잡해요.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더 많습니다. 여기 있는 탄지까지는 초야 똑같아. 외울 수 있겠지 초초. 하지만 단백질은 아이씨 스 이렇게 있어요. 순서대로 탄지단 초촌스. 황은 약간이 있어서 점선을 쓴 거예요. 약간이 있어서. 하지만 얘는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얘가 없는 단백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있으나 없어. 황은 있는 단백질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됐죠? 초촌스 순서대로 탄지단 요에 갖다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 탄지단. 지단 알아요? 지단 누군지 알아요? 너네? 지단?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이지 이제. 감독. 걔 머리가 탔어. 탄지단. 초촌스 순서대로. 야 이거 발음할 때 보면 봐봐봐. 탄단지하고 탄지단하고 뭐가 더 발음하기 쉬운지 니네가 발음하면 해봐. 탄단지가 더 발음하기 쉽나? 네. 탄단지, 탄지단. 탄단지. 단지, 단이 힘이 들어가잖아. 탄지당 탄단지. 탄지단이 더 쉽지 않나? 탄지단? 탄지당이 되는데. 탄단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상에서 쓰는 게 탄단지인데 지금. 탄단지가 쉬워요. 탄지단이 쉬워요. 탄단지. 탄지단이 쉽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은 이걸로 다 끝났다. 수업이 모든 게. 그래요. 탄지단이 쉬워요. 더럽고 취약한 초수가 쉬워요. 초수 초할래? 자본주의 세상 없어져. 이게 좋잖아. 초수가 쉽잖아. 나는 여러분들 돈을 준다는 게 아니었어. 나는 돈을 그냥 꺼냈습니다. 나는 꺼내도 다시 집어넣을 의사들도 뿐이에요. 탄단지 쓰는데요. 응? 의사들도 탄단지 쓰는데요. 탄단지 쓴다고? 네. 아, 그 의사니까 쓰는 거고. 의사 될 거야? 아니잖아. 탄지단이 나는 쉬워요. 초수가 쉬워요. 이렇게 외웠어요. 자, 단백질을 분해하잖아. 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체가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게 단백질이거든. 이 단백질을 얘를 분해하면 이 한 개의 단위체 있지. 자, 얘가 뭐냐면 BTS 팬클럽이 늦게 아이를 낳았을 때 네 글자로 부르는 거예요. 논란이 되겠는데. 아미노산. 왜? 뭐 늦게 아이 낳는 게 논란이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래요. 아미노산입니다. 얘가 바로. 아미노산.
왜 아미노산은 이름 붙여졌는지 내가 이 아미노산의 그림을 그려볼게. 잘 봐. 이제 탄소 또 그립니다. 탄소. 체외각 전자 몇 개? 네. 4개.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랑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 결합할 수 있고 여기에 결합할 수 있고 여기에 결합하고 여기에 결합할 수 있다고 했잖아. 아까도. 규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이쪽에 누가 결합하냐면 여기에 수소가 결합을 합니다. 다음에 요 왼쪽 부분에 뭐가 결합하냐면 질소가 결합을 하는데 자 질소 체외각 전자 몇 개인지 해보자. 몇 번이야 일단?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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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궤도에 2개를 뺍니다. 몇 개 남았어? 원자과 전자? 네. 5개 남았죠. 네. 2개라는 말인 줄 알고. 그래요. 5개 다 봐봐봐.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왜 공유 여러분? 아니야. 아직 공유 안 했어요. 요 부분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여기는 공유를 못 해요. 그래서 유식한 말로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쟤는 왜 붙어 있어요? 요게 전자의 에너지 준위 때문에 그래. 아, 그거는 화학할 때 배워요. 나중에. 아무튼 얘를 비공유하는 부분이니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다른 원소가 결합할 때 여기하고 여기밖에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얘를 결합할 수 있는 팔을 하나, 둘, 세 개를 그리는 거야. 이 말 이해되나요? 다시 갈까요? 예, 그래요. 다시 가볼게. 자, 탄소는 체외 결정자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4군데 전부 다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원소가. 그래서 결합할 수 있으니까 결합할. 물론 결합할 한 개를 그리는 거는 전자를 이미 공유했기 때문에 공유한 전자가 2개가 있으면 결합할 하나를 그리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도 된다고요. 결합할 수 있는 곳이 4군데야.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체외각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알아도 돼요. 근데 질소는 몇 번이야? 다시 차근차근히 7번이야. 그러면 2개 빼고 5개가 체외각 전자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는 결합을 못 한다고요. 결합할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팔을 3개라고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그러면 이해되나? 무슨 얘기인지? 좀 힘들지? 그래 주기율표를 안 배워서 그래. 주기율표만 배우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 걱정하지. Don't worry. 그러면 수소는 한번 생각해봐.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일까요? 한 개. 왜? 원자가 전자 하나니까. 여기만 결합하잖아. 맞지? 끝. 그럼 여기 결합할 수 있는 팔 한 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는 원래는 수소의 전자와 질소의 전자가 공유해서 팔을 이렇게 선 하나로 나타내는 거야. 전자 2개 공유하면 선 1개 그리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에는 수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소 팔 하나니까. 수소의 전자와 탄소의 전자 1개가 2개 공유했기 때문에 팔 하나 그리는 거야. 요 말 이해되나요? 네. 여기도 결합하겠네. 여기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여러 가지 종류의 벼사슬이 결합을 해요. 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야. 요게 거의 22가지입니다. 벼사슬 종류가. 요게 20여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럼 어. 그때도 합니다. 그래서 22개야. 사실 현재까지 발견된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결합하는 게 뭐냐면 탄소가 또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라고 했어요? 4개. 4개였지. 근데 이 탄소가 결합할 때 자 수소가 결합할 하나야. 그러면 요번에 요거 한번 해보자. 산소 일단 몇 번이죠? 8번. 8번.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죠? 6개. 6개. 그럼 그려볼게.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결합할 수 있는 팔이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2개. 그래.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결합하고 이 산소가 탄소랑 또 공유. 결합할 2개. 기로지. 탄소 몇 개 남았어? 하나. 결합할 하나.
탄소 몇 개 남았냐고요? 결합할 수 있는 발이. 4개니까 2개 결합했으니까 몇 개 남았냐고요? 2개 남았죠? 그 2개가 산소하고 이렇게 2개랑 결합합니다. 이중 결합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탄소는 결합할 4개, 산소는 2개, 2개, 수소는 1개. 끝. 질소는 3개. 외우는 거 아니지. 쥐를 펴가지고 이 생각을 했지. 따져주지. 이렇게 해야 돼요. 됐습니까요? 뭔 얘기인지? Baby one more time. 다시 한번 갈게요. 미치는 아미노산. 탄소가 있습니다. 결합할 몇 개? 4개야. 그 4개를 그렸어요. 여기에 수소가 결합하고요. 여기에는 겹사슬이 결합해요. 이 겹사슬 종류가 몇 개라고요? 20여 종이라고요. 이거 외워놔야 돼. 20여 종이라는 걸. 숫자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질소가 결합해. 질소는 결합할 이 3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좀 헷갈리게 돼 있지. 탄소가 있는데 산소가 이중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죠. 요게 명칭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어요. 요게 이름. NH2라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랑 결합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NH2를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러. 아미노기. 아미노가 영어입니다. 영어. 아미노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보면은 어떤 물질이 COOH라고 되어 있는 물질 있잖아. 얘네들을 전 세계 사람 다 똑같이 불러. 영어야. 카복식이라고. 카복식이. 카복식이 또는 카복실기 상관없어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는 너네 이런 거 본 적 없냐 혹시? 아세트산 CH3COOH 없나요? 그래요? 넌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나 혹시? 아세트산 CH3COOH 본 적 없나요? 있나요? 있나? 없죠? 그래. 너네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나? 아세틸산 CH3COOH 본 적 있나요? 봤어요. 어쩌 없대. 그 구해염 그래. 맞죠? 맞아. 너네 혹시 이거 본 적 없나? 어? 아세틸산 CH3COOH 본 적 없나요? 고맙다. 그래요? 요게 요겁니다. 얘는 물속에 녹으면은 산성의 물질이에요. 산성을 띄어요. 산성. 수소가 떨어져가지고 산성을 띄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미노산인 거예요. 드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미노기와 그 다음에 산성에서 운절되고 있는 카복실기가 같이 함께 붙어있는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요게 단백질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체의 아미노산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 그릴 수 있겠나요? 지우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더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10분 광고 후에 오겠습니다.